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йдем урок по теме «Еда». 네, 오늘은 제5과 요리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생각할 텐데요. 이렇게 음식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의 요리 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의 종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네, 이런 음식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이 음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따라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식은 한국 음식이 되겠고요. 양식은 미국 음식이나 유럽에서 시작된 음식들을 모두 양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테이크 같은 음식이 있죠. 네, 그리고 중식은 중국 음식이고요. 일식은 일본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에 집이라는 명사를 붙이면 식당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한식집, 양식집, 그리고 일식집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중식집이라는 말은 없고요. 중식만 특이하게 중국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음식 종류가 있는지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간식, 야식, 그리고 분식, 주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분식이라고 하면은 밥으로 먹지 않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분식은 떡볶이하고 김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식집이라고 하면 떡볶이하고 김밥을 주로 파는 집이 분식집이 되겠죠. 그런데 왜 떡볶이하고 김밥은 분식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밥, 국, 반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식사에서 주로 먹는 음식, 이것을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음식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볶음, 찌개, 전골, 찜, 탕, 조림. 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찌개, 전골, 탕 이 세 가지 종류가 좀 비슷한 음식입니다. 찌개, 전골, 탕은 야채, 고기, 생선 이런 재료에 물을 많이 붓고 끓인 음식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앞에 재료 이름을 붙여서 음식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이라고 하면 설렁탕, 갈비탕 이런 식으로 재료 이름을 앞에 붙여서 음식 이름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볶음은 기름을 사용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조금 넣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넣고 재료를 넣은 후에 볶아서 먹는 그런 음식을 볶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볶음 요리 중에 하나는 멸치라는 아주 작은 생선을 볶아서 먹는 그런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볶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찜 종류는 뒤에서 우리가 요리법에 대해서 공부하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요리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요리 동사를 사용해서 음식 이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음식 이름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동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볶다, 굽다, 그 다음에 찌다, 튀기다, 삶다 이렇게 5가지 동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볶다는 아까 볶음이라는 요리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볶음이라고 해서 음식 이름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멸치볶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볶음이라는 요리는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만 넣고 여기에 재료를 넣어서 볶아서 먹는 요리를 볶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찌다는 어떤 동사일까요? 이 찌다는 그릇에다가 물을 넣은 후에 여기서 나오는 연기를 이용해서 수증기라고 하죠. 이 수증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것을 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시 찜이라는 명사형을 음식 이름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료 이름을 붙여서
갈비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튀김은 이런 요리입니다. 튀김은 그릇에 기름을 많이 넣는 것이죠. 기름.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고 이 기름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를 모두 튀기다 라고 하고요. 이 튀기다에서 나온 음식 이름은 튀김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재료 이름을 붙여서 새우튀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굽다는 볶다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이 굽다는 여기에 기름을 넣지 않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굽다에서 나온 음식 이름은 구이입니다. 그래서 생선구이라고 하면 기름을 넣지 않고 불만 이용해서 요리를 한 것을 생선구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삶다는 튀기다하고 좀 비슷한데요. 여기에 기름 대신에 물을 넣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을 넣어서 요리를 하는 방법을 삶다라고 하는데요. 이 삶다에서 나온 그 요리 이름은 삶은 무엇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삶은 계란, 삶은 감자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또 어휘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Повторим немного еще раз слова, которые связаны со способом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 у нас первые два слова это кыльта и самта.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оба слова. 라면은 만들 때 우선 물부터 끓이세요. 계란을 삶아주세요. Оба этих слова могут переводиться как «варить». При этом, однако, кырида это больше имеет к процессу варенья, когда вода кипит и бурлит, то есть очень горячая. А самта это больш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огда просто слегка варится, например, долгий процесс варенья там, и так далее. Следующие у нас два слова это сольда и тачда. Оба эти слова выражают смысл резать.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ы. 김밥을 만들려면 먼저 당근과 오이를 길게 써세요. Или 다진 마늘 넣으세요. Да, эти оба слова выражают смысл резать. Однако, сольда выражает процесс резания так, в длину, сверху вниз и в длину. При этом немножко левой рукой нажимая на продукт. А таджда это больш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мелко рубить. Мелко вот так. Тык-тык-тык. Следующие у нас три слова выражают все три значения обжаривать, жарить. Покта, купта, 튀기다.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ы. Начнем с примера со слова купта. Итак, 떡볶이를 만들려면 떡을 넣고 다른 재료와 함께 잘 볶으세요.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немножко больше даже как тушить. То есть там може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ода, но не так, чтобы много, как в процессе тушения, а чуть-чуть, слегка.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связанный со словом купта. 고등어구이가 참 맛있어요. И это процесс жарки, когда обжарится буквально в огне. Наверное, наш шашлык был бы куи. И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튀기다. И это 밀가루를 묻힌 새우를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튀기세요. И это у нас будет обжаривать в масле, то есть когда масло кипит и бурлит, и туда что-то бросать и обжаривать. Например, картошка фри.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у нас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 это связка ко-насо. Как правило, он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ередине предложения, используется между двумя прост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и выражает следствие. Одно вытекает из другого.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она, как правило, к глаголам и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ервого действия следует другое. Может оно переводиться как «после чего-то что-то».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말씀 선생님. 네, 이제 고 나서의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를 닦아요. 그래서 고 나서는 일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그런 문법인데요. 제가 두 가지 일을 할 때 첫 번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을 한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 고 나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걸까요? 식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딱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 식사를 하고 나서 일을 닦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식사를 다 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닦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뭐 했어요? 숙제를 하고 나서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지금 어제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어제 먼저 무엇을 했나요? 먼저 숙제를 했고요. 숙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죠.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의 순서를 얘기할 때 고 나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은 어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과거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라는 문법 때문인데요. 이 고에는 다 했다, 모든 일을 다 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의미가,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를 쓴다면 완료의 의미를 두 번 쓰는 거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형을 쓰지 않습니다. 고 나서 여기 뒤에 나갔어요처럼 이 뒤에 과거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형, 미래형의 뭐 계획을 얘기할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럴 때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친구를 만나러 나갈 거예요. 역시 시제는 뒤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고가 완료의 의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제를 쓰지 않고요. 뒤에 을 거예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 나서를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또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Попробуем еще раз немножко повторить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форму 하고 나서, которую вы только сейчас прошли с 배선생님.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양념은 언제 넣을까요? 고기를 굽고 나서 넣으세요. И это у нас имеет смысл, когда класть приправ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бжарите мясо. И здесь ко насо выражает форм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бжарите мясо, тогда и клади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казахстан에 언제 갈 거예요? 유학을 마치고 나서 갈 거예요. Это у нас, когда вы уезжаете в Казахста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закончу учебу, тогда и выйду. А теперь приступим к изучению следующей формы. И это у нас окончание геккунё. Окончание это уже завершающе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конце предложения,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глаголам и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ли удивление. Может выражать 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 удивление, так как get это форма предположения, а окончание кунё это форма удивления или восклицания.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배선생님. 네, 두 번째 문법인 겠군요의 예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금쯤 열심히 일을 하겠군요. 여기 겠군요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겠군요는 두 가지 문법이 합쳐진 그런 문법입니다. 먼저 get은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문법이고요. 군요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감탄하고 있는 태도인데요. 감탄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놀라거나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런데 군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처음 안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 안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야기할 때 군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내가 처음 안 사실이 무엇인가요? 지금 회사에 있다. 그 사람이 지금 회사에 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회사에 있다면 당연히 일을 하겠다 라는 이런 사실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한 사실에 대한 추측을 겠군요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측을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쯤 열심히 일을 하겠군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좋겠군요. 역시 겠군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겟군요는 겟과 군요라는 문법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겟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과 군요라는 감탄, 말하는 사람의 감탄을 나타내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그런 문법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화에서 이 B씨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죠? 네, 처음 안 사실은 A씨가 다음 주에 고향에 돌아간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고향에 돌아가면 당연히 가족을 만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씨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라는 사실을 추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본인의 느낌을 합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좋겠군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겠군요가 이렇게 두 가지 문법이 합쳐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른 예문으로 또 공부하시겠습니다. Рассмот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вязанных с окончанием 겠군요.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정서를 많이 해서 힘들겠군요. Это у нас выражает удивление 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Вы столько убирались, наверное, сильно устали. Наверное, тяжело вам. 아침 점심을 먹어서 배가 고프겠군요. Вы и не завтракали, и не обедали. Наверное, сильно проголодались. И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어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만드셔서 매우 맛있겠군요. Ваша мама сама эту еду приготовила. Наверное, вкусно будет. 네, 이제 말하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하기가 어떤 상황인지 같이 표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를 할 건데요. 어떤 음식을 소개할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네, 삼계탕은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재료가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재료는 닭과 인삼, 그리고 대추, 마늘, 찹쌀이 들어갑니다. 네, 닭은 고기의 한 종류고요. 찹쌀은 쌀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인삼, 대추, 마늘은 그림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닭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네, 여기에서 두 가지 받침이 있을 때는 뒤에 모음이 나올 때는 닭을처럼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재료를 넣고 오랫동안 끓입니다. 네, 이렇게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는 고 나서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대화문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준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계탕을 만드는 중이에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삼계탕이요? 삼계탕에는 뭐가 들어가요? 닭하고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이 들어가요. 어떻게 만들어요? 닭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에 재료를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돼요. 맛있겠군요. 네, 대화문을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에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준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계탕을 만드는 중이에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삼계탕을 만드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는 중은 고 있다 하고 같은 의미로서 일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계탕이요? 삼계탕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다가 나오는데요. 어떤 재료를 얘기할 때는 재료가 들어가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닭하고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닭에 대해서 읽기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닭을이라고 읽었었죠. 그래서 뒤에 모음이 나올 때는 두 개를 모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닭을이라고 읽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모음이 아니죠. 하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읽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기역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하고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이 들어가요. 이렇게 읽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기말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요. 닭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에 재료를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돼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 고 나서를 사용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맛있겠군요. 네, 지금 나기마 씨는 삼계탕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죠. 그래서 군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드는 방법, 이러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면 맛있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측하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군요를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민준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삼계탕을 만드는 중이에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삼계탕이요? 삼계탕에는 뭐가 들어가요? 닭하고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이 들어가요. 어떻게 만들어요? 닭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에 재료를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돼요. 맛있겠군요. 네, 이제 대화문의 상황을 바꿔서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음식은 볼로프라는 음식입니다. 볼로프는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네, 그러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기, 쌀, 마늘, 그리고 당근하고 파가 들어갑니다. 당근하고 파는 그림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고기를 볶습니다. 볶은 고기와 쌀, 마늘, 당근 등을 넣고 끓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일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때는 고 나서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민준 씨하고 나기마 씨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나기마 씨가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나기마 씨의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나기마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볼로프요? 볼로프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어떻게 만들어요? 맛있겠군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기마 씨가 만드는 음식은 볼로프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들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드는 중이에요. 만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볼로프요? 볼로프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로프에 들어가는 재료는 고기하고 쌀, 마늘, 당근, 파가 들어가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소고기를 볶고 나서 볶은 고기와 쌀, 마늘, 당근 등을 넣고 끓이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고기를 볶습니다. 다 볶고 그 다음에 볶은 고기와 쌀, 마늘, 당근 등을 그러니까 재료를 모두 넣고 끓이면 되는 간단한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준 씨가 맛있겠군요 라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식이 맛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하는 의미와 또 감정, 놀라움을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간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льки.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100. И там у нас текст про корейский особенный суп миокук. Итак, посмотрим, чем же он особенный. Миокук для корейцев имеет особенный смысл. Миокук – это такой суп, который долго варится, 오랫동안 끓인 국으로, долго варится вместе с морской капустой. И он еще имеет эффект очищения крови.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миокука, миокуг을 끓인 방법, несложный. Сначала миокук чисто моют, затем обжаривают нарезанное мясо говядины, нарезанный чеснок, соль, приправленную кунжутом,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соевый соус. Это все вместе обжаривают. После этого добавляют воды, 물을 붓고, и 푹 끓이다. Долго его варят. С давних пор, 옛날부터, миокук ели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не разбирая сезонов. Вы же знаете уже, что в Корее очень часто еда бывает, которая естся в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Так вот, миокук, он естся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В особенности его очень много едят после рождения детей. И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ают на завтрак имениннику.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ть выражение «миокук мокта», и это означает «провал экзамена». Поэтому в такие дни, как, например, экзамен, в важные дни, миокук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едят. Поэтому мы 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миокук является для корейцев едой с особым смыслом. 네, 오늘은 기억에 남는 음식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보통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음식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소개할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음식은 잡채입니다. 이 잡채는 고구마로 만든 면을 당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면으로 만든 요리를 잡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잡채가 기억에 남을까요? 이 잡채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친구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의미가 생겼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음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잡채를 먹은 후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맵지 않고 맛있었다. 네,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잡채는 그 고추장 같은 매운 양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잡채에 대한 소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버섯 등을 넣습니다. 네,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친구 어머니께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잡채와 잡채에 얽힌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넣어서 기억에 남는 음식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쓰기는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넬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связанную с названиями блюд и названиями приготовлений.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по грамматике окончания 고나서 и окончания 객고녀. 선생님, 오늘 수업이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희가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요리 문화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또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